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선생님이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함수는 일단 x와 y의 관계를 말한다고 했고,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관계였는데, 그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이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또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점을 찍어서 그릴 겁니다. 점을 찍어서. 우리 예전에 1차 함수 배울 때도 이렇게 점 찍어서 이어서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어요. 처음 그릴 때는 보통 그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 인데, 일단 오늘은 y는 x제곱 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뭐 ax제곱과 x제곱의 차이는 y는 ax제곱에서 a가 1일 때가 x제곱이 되는 거겠죠. a가 1이 아닐 때 뭐 y는 2x제곱, 뭐 y는 3x제곱, y는 3분의 1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시간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y는 x제곱을 그려보기 위해서 일로 이동을 해서 자, y는 x제곱입니다. y는 x제곱. 여러분 y는 x제곱을 그리려면 일단 점을 몇 개 찍어야 되는데 점을 찍는 방법은 뭐 책에 보면은 표로 나와 있어요. 표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x의 값과 x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언제? 뭐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 잠깐만요. 두 칸만 하면 되는 건데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각각 x제곱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값 구하는 거예요. x의 값에 따라서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서 x제곱이 함수값입니다. y는 x제곱이니까 x제곱이 함수값이고 x의 값에 따라서 이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마이너스 3 대입해 봅니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대입.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해보면 9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4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나오고 0은 대입하면 0제곱은 0. 1은 1, 2는 4, 3은 9. 다 제곱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이거를 얘를 이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얘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얘는 마이너스 3,9입니다. 마이너스 3,9. 우리 예전에 배웠던 순서쌍입니다. x, y로 나타냈었죠. x, y. 이거는 그냥 순서는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앞에가 x 좌표고 뒤에가 y 좌표예요. 얘는 마이너스 2, 4. 여러분 이거 처음 뭐 예전에 1차 함수 그릴 줄 몰랐던 학생들, 아예 뭐 좌표평면이 뭔지 몰랐던 학생들도 지금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x, y. x가 마이너스 1, y가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 y. 얘도 x, y. 얘도 x, y. 얘도 x, y. x가 3, y가 9니까요. 그리고 이 점을 다 찍습니다. 어디에? 좌표평면 2에. 이제 위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3, 9는 어떻게 찍냐? 여기 지금 여기가 원점이에요. 원점이라 하면 0, 0. 그래서 x축은 가로, y축은 세로. 그래서 x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y축은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 9를 먼저 그려보면 왼쪽으로 3칸을 가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9, y좌표는 9입니다. 9면은 위로 다 9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9번째 칸과 이 3번째 칸이 만나는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3, 잠깐만요.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3, 9입니다. 여기가. 어떤 식으로 점 찍는지 알겠죠? 처음 듣는 학생들도 이렇게 점을 찍으면 돼요. 마이너스 2, 4는 왼쪽으로 2칸, 여기가 마이너스 2, 위로 4칸. 여기 모는 중이니까 바로 갈 수 있겠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위로 4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4고 여기가 9입니다.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1, 1은 여기겠죠. 마이너스 1, 1. 여기. 여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런 것도 다 지울까요? 어차피 지금 모는 중이어가지고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이 지웠네요. 다음 0,0은 여기고요. 원점.
그 다음에 1,1, 1,1 여기. 자, 2,4 두 칸 가고요. 4 위로 4칸 여기. 알겠죠? 3,9, 3,5는 위로 9칸 여기. 자, 다 알려나? 여기가 마이너스 2,4, 여기가 마이너스 1,0, 여기는 원점 0,0이요. 원점 0,0이고 여기는 1,1, 마이너스 1,1이죠. 미안해요. 마이너스 1,1, 여기는 1,1, 여기는 2,4, 여기는 3,9입니다. x는 왼쪽 오른쪽, y는 위아래. 그래가지고 9일 때는 위로 9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프를 그리면 얘를 이렇게 이으면 돼요. 참고로 이 모양은 곡선입니다. 곡선. 이렇게 이으면 되고, 책을 잠깐 보면은 내가 지금 점을 7개만 찍었는데 책을 잠깐 보면은 책에서는 7개 찍고 여기서 7개 찍어요. 탐구학습에서 7개 찍고 더 많이 찍어보면은 사실 우리도 더 많이 찍을 수 있어요. 뭐 0, 1, 2, 3 이런 식으로 대입을 했는데 0, 뭐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10분의 9 이렇게 다 대입을 하면은 촘촘하게 점을 찍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촘촘하게 점 찍은 거를 책에서 참고를 하면은 이런 모양의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을 때는 직선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로도 쭉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이게 뭐다? 이게 y는 x제곱 그래프다. 우리가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오케이? 이게 y는 x제곱 그래프였고요.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보면은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곡선 모양으로 가파르게 커지고 있죠. 그리는 방법은 점을 찍어서 그렸습니다. 점을 총 7개 찍었고요. 점을 찍기 위해서 표로 우리가 함수값을 보고 그 순서상으로 나타낸 다음에 위에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어서 곡선으로 이었어요. 책으로 다시 넘어가면 자, 이렇게 그리면 책에도 이렇게 그림 모양이 나오죠. 그림 모양이 나오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 이 그래프의 성질, 특징을 정리를 할 건데요. 책을 잘 볼게요. 보면은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다. 자, 먼저 원점은 이거예요. 여기 책 그림으로 잠깐 보면은 원점은 0,0 여기 지납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는 뭔지 알겠죠? 이게 아래로 볼록한 거예요. 뭐 위로 볼록하다 그러면 이게 위로 볼록이겠죠?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 자, 두 번째 y축의 대칭이다. 자, y축의 대칭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 y축은 얘입니다. 얘가 y축이에요. 얘가.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다. 즉 y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진다. 여기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y축의 대칭이라는 말은 y축을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을 때 그래프가 완전히 포개어진다. 즉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예전에 했던 데칼코마니, 어렸을 때 했던 데칼코마니 알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y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면은 그걸 y축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위에 얘기를 보면은 이 세 줄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이 감소하고 x가 0보다 클 때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이제 이 그림으로 볼게요. 이 말 뜻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여기 똑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3번입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x 0 기준이 여기니까 0보다 작다. x 값은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에요. 0보다 작은 부분. 0보다 작은 부분을 잘 보면 함수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여기 써있죠. 감소하고 있다고. 감소하고 있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 아래로.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x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 왼쪽 부분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y축 기준으로 왼쪽 부분만 봤을 때는 오른쪽 아래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오른쪽 위로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따로따로 보는 건데 오른쪽 아래라는 뜻은 일단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은 x가 증가한다는 소리입니다. x는 왼쪽으로 가면 감소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하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아래라는 표현은 y가 감소한다는 소리예요. y는 위로 가면 증가, 아래로 가면 감소니까. 그래서 이 말을 표현하면 뭐다?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오른쪽 x의 값이 증가하면 아래 y의 값은 감소한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오른쪽 아래로 간다 이 소리랑 똑같은 얘기인데 오른쪽 아래로 간다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이 감소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고 이 말은 여러분이 느끼기에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한 학생들은 그냥 오른쪽 아래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저거 말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또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0보다 클 때 이 기준으로 오른쪽입니다. 보면은 여기 써 있어요. 증가한다고 써 있죠. 증가한다고 써 있고 실제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른쪽 위죠. 오른쪽 위로 가고 있죠. 오른쪽 위로.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오른쪽 위로 갑니다. 뭐가? 그래프가. 그럼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x가 증가한다는 소리고요. 위로 간다는 소리는 y도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수학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오른쪽 위로 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3번 말은 그냥 봤을 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x가 0보다 작을 때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는 오른쪽 아래로 가다가 y축 기준으로 오른쪽 x가 0보다 커지면서 오른쪽 위로 바뀐다. 이 소리를 3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림 보면 당연히 나오는 건데 말을 어렵게 한 것 뿐이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의 성질은 뒤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x제곱의 성질로 y는 x제곱의 성질로 꼭 알아두시고요. 이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나머지 ax제곱 그래프를 전부 다 살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 밑에 개념 확인을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꺾이지 않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려주라 이 말이고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제곱을 그릴 때 물론 여러분이 조금 오류가 생길 수도 있지만 너무 차이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돼요. y축을 접었을 때 겹쳐야 되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맞게끔 잘 그려줘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도 확실하게 맞지는 않겠죠. 선생님 잘 그리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서 개념 확인을 받고요. 문제 1번을 풀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두 페이지를 한꺼번에 갈 거예요. 그래 한 번에 설명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은 123페이지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면 다음 보기 중에서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으시오. 자, 점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자, 점 몇을 지난다는 거를 확인하려면은 대입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1,1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1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1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참이에요. 참. 맞아요. 식이 성립을 해요.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지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저 점을 안 지나면은 식이 성립을 안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1,4 대입하면 성립 안 해요. 그 점은 안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1, 2, 4분면을 지난다. 1, 2, 4분면 위에 그림은 낙서가 많이 돼 있으니까 아까 그랬던 그림으로 가면은 자 4분면은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요. 여기가 1, 4분면 여기가 2, 4분면 여기가 3, 4분면 여기가 4, 4분면이에요. 물론 밑에는 지금 내가 좀 지웠는데 쓸 일이 없어서 밑에도 원래 있죠. 그래서 이 1, 2, 3, 4 순서는 알아두시고요. 이 그래프는 1, 4분면과 2, 4분면만 지나는 게 맞아요. 3, 4는 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디귿 x값이 1에서 4까지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 자, 잘 보면은 x값이 1에서 4 x값이 1에서 4면은 여기에서 여기거든요. 1에서 4 여기까지 여기 증가할 때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프 이대로 위로 올라가서 보면 돼요. 이대로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오른쪽 위로 가고 있죠.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거예요. x가 증가한다 오른쪽, y가 증가한다 위쪽. 그래서 오른쪽 위. 따라서 x가 y 값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는 거죠. x가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합니다. 오른쪽 위로 가니까.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펜이 없어졌네. 생겼어요. y 값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x의 값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까지 증가할 때, 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5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 사이에서는 여기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감소하는 겁니다. 내려오고 있으니까. 따라서 y의 값 감소한다? 맞습니다. 얘는 맞아요.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고요. 디귿과 리을이 조금 어려운데 디귿과 리을은 이 3번으로 풀어주면 돼요. 3번.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지금 리을을 보면 x의 값이 0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게 맞고요. x의 값이 0보다 크면 자 디귿은 1에서 4니까 x의 값이 0보다 커요. 0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할 때 y도 증가합니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번 시간에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y는 x제곱 그래프를 그려봤고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그거의 특징 굉장히 중요하고요. ax제곱의 특징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몇 개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ax제곱 그러니까 y는 x제곱은 y는 ax제곱에서 a가 1인 경우고요. a가 뭐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분의 1, 뭐 2분의 1, 뭐 이런 경우 다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한번 그려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 앞에 어떤 숫자가 붙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첫 번째, 먼저 예제 1번입니다. 페이지는 124페이지고요. 예제 1번에 y는 2x제곱의 그래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보면은 얘는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표로 나타낼 거예요. x값에 따른 x제곱의 값을 여기 나타냈고요. 그거에 따른 2x제곱의 값을 나타내 보면은 x가 0일 때는 다 0이에요. x가 0일 때는 다 0이죠. x가 1일 때는 x제곱은 1, 2x제곱은 2입니다. 이 얘기는 2x제곱은 1,0,0을 지나고 1,2를 지난다는 소리예요. 이 얘기 2일 때는 2x제곱이 8이죠. 2,8을 지난다는 소리고요. 3일 때는 2x제곱이 18입니다. 3,18을 지난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일 때는 2, 마이너스 2일 때는 8, 마이너스 3일 때는 18. 차례대로 쓰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18을 지난다는 소리고요.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우리 예전에 그렸던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는 1,1을 지나던 게 1,2를 지난다 그랬죠. 1,2. 그리고 2,4였던 게 2,8이 됐고요. 3,9였던 게 3,18이 됐어요. 18이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폭이 더 좁아집니다. 이게 y는 2x제곱의 그래프예요. x제곱보다 더 폭이 좁게. 왜? 더 가파르게 증가하니까. 지금 제가 그린 거는 상당히 그림이 안 이쁜데 이게 저번 시간에 그렸던 거 위에 x제곱과 비교해서 그려봤어요. 책으로 갈게요. 책으로 가면은 x제곱, 검은색 x제곱입니다. x제곱 그래프랑 비교를 해보면은 빨간색 2x제곱의 그래프는 폭이 더 좁아지죠. 그 이유 원래 1,1을 지나던 게 1,2 더 높게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x제곱보다 2배로 빠르게 증가하겠죠. 2배로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가파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밑으로 넘어가면은 3x제곱, 3분의 1x제곱 마찬가지입니다. x 기준으로 우리 x제곱과 비교를 해서 갈게요. x제곱과 비교를 해서 또 마찬가지로 표를 그려보면 3분의 1 x제곱 마찬가지로 표를 그려보면 x가 뭐 마이너스 3일 때는 x제곱은 9였고요. 3x제곱은 3배니까 27일 거예요. 얘는 3분의 1이니까 3이 될 겁니다. x제곱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4이고 3배 12, 3분의 1에서 3분의 4.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었고 3배 하면 3, 3분의 1배 하면 3분의 1. 0일 때는 다 0입니다. 마찬가지로 1일 때는 1, 3, 3분의 1, 2일 때는 4, 12, 3분의 4, 3일 때는 9, 27, 3이 되겠네요.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이건 지금 순서상 나타낸 거 순서상 알아보려고 이 표를 그린 거예요. x값에 따른 y값의 변화를 보려고. 지금 그림 보면 x제곱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지금 그려져 있는 게 x제곱이고요. 여기다가 3x제곱을 그리려고 보면은 x제곱은 원래 1,1을 지났는데 3x제곱은 1,3을 지나요. 마찬가지로 원래 2,4를 지났던 게 2,12를 지나요.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3일 땐 더 높이 올라오죠. 3,27. 마찬가지로 원점은 똑같이 지나고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마이너스 2,12를 지납니다. 원래 거의 3배로 더 빨리 증가하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훨씬 더 가파라져요. 이렇게. 우리 위에서 그렸던 2x제곱과 비교를 해봐도 3x제곱이 더 가파릅니다. 왜냐면 2x제곱은 2배지만 3x제곱은 3배. 더 빨리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더 가파르고 그 얘기는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잘 들으세요. 그 다음 3분의 1 x제곱은 똑같이 원점이 지나고요. 왼쪽에 좀 표가 보이죠? 표가 보이게끔 해놓고
1일 때는 3분의 1입니다. 1,3분의 1. 지금 3분의 1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1의 3분의 1 정도의 점을 찍어주고요. 2일 때는 원래는 4였는데 x제곱은 4였는데 얘는 3분의 4니까 1보다 좀 커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게 완만하게 증가하죠. 완만하게. 원래보다도. 3일 때는 3,3을 지납니다. 마이너스 3일 때도 마이너스 3,3을 지나고 이걸 이어서 그려보면은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3분의 1 x제곱 그래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y는 3분의 1 x제곱 그래프는 원래 x제곱보다 더 가파르게 3x제곱은 원래 y는 3분의 1 x제곱은 원래 x제곱 그래프보다 더 완만하게 폭이 넓게 증가를 하고 y는 3x제곱 그래프는 원래 x제곱 그래프보다 더 가파르게 폭이 좁게 증가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선생님이 그려봤는데요. 인터넷에도 다 그릴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몇 개를 그렸다가 먼저 이게 y는 x제곱 그래프예요. y는 x제곱 그래프. 2x제곱 그래프 더 좁아집니다. 빨간색이 2x제곱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3x제곱 그래프는 식이 좀 이상했는데 3x제곱 그래프는 그리면 더 좁아집니다. 검은색 가운데 있는 거. 그 다음 3분의 1 x제곱 그래프는 3분의 1 x제곱 그래프는 더 넓어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분의 1 x제곱 그래프도 궁금하다? 더 넓어져요. 100분의 1 더 넓어집니다. 이렇게 작을수록 넓어져요. 폭이. 혹은 한 10x제곱 정도 볼까요? 10x제곱? 10x제곱은 여기 가운데 보면은 가장 좁은 거. 이게 10x제곱입니다. 지금 보면은 폭을 보면은 이게 좀 더 보기가 좋네요. 폭을 보면은 a 값이 커질수록 2, 3, 10 커질수록 더 좁아지고 있고요. a 값이 작아질수록 3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작아질수록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주의하세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봐야 되는데 공통점은 원점을 전부 지나고 y축 대칭입니다. 지금 저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y축으로 접으면 전부 다 포개어져요. 각 자기 자신 색깔 맞는 것끼리는 다 포개어지고요. 차이점은 폭입니다. 폭. a 값이 클수록 좁아지고 작을수록 넓어지고 이 차이점을 잘 알아둔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a가 0보다 작을 때, 즉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첫 번째로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그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제곱도 x값에 따른 함수값을 구할 때 x제곱과 비교해서 구해보면 x제곱과 비교해서 구해보면은 뭐만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 3일 때는 원래 9였는데 마이너스 9가 되고요. 마이너스 2일 때는 제곱하면 4였는데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0일 때는 똑같이 0이에요. 공통점. 1일 때는 마이너스 1, 2일 때는 마이너스 4, 3일 때는 마이너스 9.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원래 1, 좀 막대를 해서 원래 1,1, 마이너스 1,1, 1,1을 지나던 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아래로 내려가요. 원점은 똑같이 지나고요. 2,4, 마이너스 2,4, 2,4를 지나던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 밑으로 내려가요. 똑같이 내려가요. 마이너스 3,9, 3,9를 지나던 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3, 마이너스 9로 내려가서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다 더 그렸죠, 내가?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은 상태에서 그대로 x축으로 접으면 x제곱을 모양 똑같이 그냥 x축으로, x축은 여기 있습니다. x축 여기 있죠? x축으로 접어버리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요. 왜냐면은 함수값을 봤을 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9랑 마이너스 9, 4랑 마이너스 4.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는 정도랑 감소하는 정도가 똑같아요. 폭이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모양 그대로 x축으로만 접으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나오고요. 이 얘기는 두 개가 어떤 대칭? x축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축 대칭이라고 하면 x축으로 접었을 때 겹친다는 소리예요. 지금 보면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은 x축으로 접으면 겹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을 때 y는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ax제곱의 그래프는 여기서도 다 많이 그려봤지만 전부 다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었어요. 전부 다 아래로 볼록이죠. 폭만 달라졌어요. 근데 음수가 되면서 마이너스 x제곱이 되면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로 바뀝니다. 문제 3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3번을 보면은 2x제곱과 2분의 1 x제곱을 그리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이것 2x제곱과 비교를 해볼게요. x제곱, 2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제곱을 비교를 해보면은 x제곱이 아니고 x값을 따른 뭐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조금만 해볼게요. 마이너스 3까지 안하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일 때 내가 8이고 마이너스 1일 때는 2, 0일 때는 0, 2, 8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마이너스 2x제곱은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요. 0은 마이너스 붙여도 0이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2x제곱 그래프가 여기 있죠? 원래 있던 게 그대로 원래 마이너스 1,2를 지나던 게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 그래프가 x축으로 접었을 때 겹치도록 이게 y는 마이너스 2x제곱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2분의 1 x제곱도 마찬가지예요. 2분의 1 x제곱도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은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그대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y는 물론 좀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점을 찍어야 됩니다. 지금 대충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ax제곱과 마이너스 ax제곱을 비교할 때 즉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 혹은 2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 혹은 2분의 1 x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의 차이는 폭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은데 그대로 x축으로 접어서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아래로 볼록했던 게 위로 볼록해지는 거예요. 일로 접으니까. 자,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가서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일단 좀 너무 많아졌으니까 몇 개 지우고 지금 여기 보면은 내가 남겨놓은 게 x제곱, 2x제곱, 3분의 1 x제곱 남겨놨는데요. 새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뭘 그려볼 거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되냐? 지금 보면은 파란색과 폭이 똑같아요. 위로 볼록으로 바뀌었고요. 폭은 똑같고 그냥 x축으로 접었죠. 다음은 마이너스 2x제곱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x제곱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색깔 빨간색으로 맞춰주면은 빨간색끼리 또 폭이 똑같아요. 그냥 아래로 볼록이던 거를 x축으로 접어가지고 위로 볼록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은 마찬가지로 색깔 맞춰주면 녹색과 폭이 똑같아요. 그냥 아래로 볼록이던 걸 x축으로 접어줘서 위로 볼록이 된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거 뭐 한 10분의 1? 100분의 1 x제곱? 100분의 1 x제곱 10분의 1 x제곱 한번 써볼게요. 10분의 1 x제곱과 10분의 1 x제곱과 한번 마이너스 10분의 1 x제곱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0분의 1 x제곱과 마이너스 10분의 1 x제곱 검은색끼리 지금 똑같죠 모양이. 이게 10분의 1 x제곱 이게 마이너스 10분의 1 x제곱인데 모양 똑같이 그냥 x축으로만 접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정리합니다. 책으로 넘어와서 정리하면은 어떤 성질이 있나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마저 할 건데 살짝만 그럼 정리를 할게요. 살짝만 정리를 해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y는 ax제곱의 그래프. a가 커질수록 폭이 좁아지는데 a가 0보다 클 때는 a가 커질수록 폭이 좁아져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a가 작아질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작아질수록. 무슨 얘기냐? 아까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2x제곱, 3x제곱 점점 폭이 좁아지는데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가 더 작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일 때가 폭이 더 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다음 시간에 배울 여기 나와 있는데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언급을 할 거예요. 오늘 배운 거를 살짝만 정리해보면은 먼저 폭만 달라져요. a값이 0보다 큰 게 다 똑같으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y축 대칭인데 폭만 커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넓어지고
근데 마이너스로 넘어가면은 아래로 볼록이던 게 위로 볼록으로 바뀌고요. 절대값이 같을 때는 모양이 똑같아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부호로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양수일 때 예를 들어서 y는 3x제곱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폭이 좁고요. y는 마이너스 3x제곱일 때는 그 폭 그대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예요. x축으로 접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이 모여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잘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4.2 이론 세 번째 시간이고요. y는 ax제곱, 지금 저번 시간부터 그리고 있는 y는 ax제곱 그래프의 성질을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저번에 그래프를 많이 그렸는데요. 차례대로 이제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a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2분의 1, 1, 2일 때 그래프를 보면요. 전부 다 원점을 지나고 y축의 대칭인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곡선을 하고 있어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작아지고 있어요. 2차 함수 ax제곱 그래프와 2차 함수 마이너스 ax제곱의 그래프는 x축의 대칭이에요. 여기서 뿐만 아니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렸던 거, 여기서 그렸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빨간색 길이, 파란색 길이, 녹색 길이, 검은색 길이 x축의 대칭이죠. 이 빨간색이 2x제곱이고요. 파란색이 x제곱이고요. 초록색이 3분의 1 x제곱, 검은색이 10분의 1 x제곱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거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준 겁니다. 마이너스 10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책에도 마찬가지. 책에서도 보면은 부호만 ax제곱과 마이너스 ax제곱은 부호만 다른 거는 서로 x축의 대칭이다. 접으면 겹친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호에 상관없이 a의 부호에 상관없이 모든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고요. y축의 대칭입니다. 그리고 부호와 상관이 있는 거는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부호에 상관없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a의 절대값이 크다는 거는 a가 2, 3, 5, 10 혹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커지면 폭이 좁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절대값이 작아지면 반대로 폭이 넓어지겠죠. 뭐 1, 2분의 1, 3분의 1, 10분의 1 작아지면은 폭이 넓어지고 혹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폭이 넓어지겠죠. 저번에 그렸던 거를 보면은 10분의 1이 폭이 제일 넓어요. 이게 마이너스 10분의 1, 10분의 1의 그래프입니다. 폭이 제일 넓죠. 100분의 1 그리면 폭이 더 넓습니다. 100x 그리면은 100x제곱 그리면 폭이 엄청 좁겠죠. 이런 식으로 성질을 사실 저번 시간에 그리면서 다 한 건데 여러분 이제 영상 너무 길어지면 지루할까봐 좀 잘라서 가긴 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이 잘 안 나는 학생들은 조금 보고 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하면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 이런 모양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해요. 포물선은 다 알고 있죠? 공을 딱 던지면 공이 이런 식으로 날아가잖아요. 이게 포물선이잖아요. 반대로 이것도 포물선이죠. 포물선이고 포물선은 뭐가 있냐면 대칭축이 있어요. 공도 던지면 이렇게 날아가다가 정점 찍고 그대로 다시 내려오잖아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겠죠. 포물선은 선대칭도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좌우 대칭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대칭축을 축이라고 부릅니다. 축. 우리가 지금 배운 데서는 y축이 축이 되겠죠. 다 y축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y축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y축이 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축과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꼭지점. 여기서 꼭지점이 다 뭐예요? 꼭지점이 다 원점이죠. 그냥 딱 봤을 때 꼭지점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서도 딱 봤을 때 꼭지점처럼 생긴 이거 원점. 꼭지점이 다 같아요. 지금 배운 것들은. 그래서 이 성질들을 정리를 하면은 127페이지에 2차 함수 y는 ax제곱 그래프의 성질 별표 뭐 5개 정도 칩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 앞에서 애들이 말풍선에서 말한 것들이에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요. 전부 다. 모든 그래프니까 내가 말하는 모든 그래프는 ax제곱 그래프. 다른 모양 말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ax제곱 모양 그래프는 전부 다 원점이 꼭지점입니다. 원점이 꼭지점. 다 그렇죠? 우리 예전에 그렸던 것도 다 그래요. 원점을 벗어나 안 벗어나? 안 벗어나요. 이 알지오메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은 한번 사용해봐요. 뭘 그리든 ax제곱볼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벗어났다 그러면은 식이 완전 이상하게 바뀌죠. 지금 이 식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CD가 반응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원점을 전부 다 꼭지점으로 하고요. 그리고 Y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마찬가지로 Y축을 전부 다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Y축을 전부 다 축으로 하고 있어요. Y축으로 접으면 전부 다 겹쳐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얘 빼고 이제 얘 빼고 얘네들 보면은 Y축으로 접으면 전부 다 자기네들끼리 같은 색깔끼리는 다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겹치고요. 그리고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 그림으로 알아봤고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그리고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X축 대칭이다. 그러니까 A의 부호만 다르면 X축의 모양은 다 똑같고 그냥 X축 대칭, 접기만 하면 겹쳐요.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과 Y는 -2X제곱은 모양이 같아요. 폭이 다 같은데 X축으로 접으면 겹치게끔 나머지 모양은 다 같습니다.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만 다른 거예요. 개념 확인을 한번 읽어보고요. 개념 확인을 읽어보고 문제 4번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아래로 볼록인 걸 찾으라 그러면은 양수인 걸 찾으면 돼요. 얘네가 아래로 볼록입니다. 문제 1번 보면 위로 볼록한 걸 찾으라 그랬죠? 그럼 음수인 걸 찾으면 돼요. 니은, 리은, 디귿, 니은, 디귿, 리은. 이게 위로 볼록인 겁니다. 찾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위로 볼록한 거는 앞에가 음수인 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프의 폭이 가장 좁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프의 폭이 가장 좁으려면은 A의 절대값이 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는 2분의 1이고요. 절대값이. 얘는 절대값이 마이너스 2니까 절대값이 2예요. 절대값 씌우면 마이너스 없어지죠. 얘는 3분의 2고요. 얘는 4고요.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3이에요. 절대값으로 친 겁니다. 뭐가 제일 크죠? 비입이 제일 크죠. 이게 제일 폭이 좁아요. 자, 그리고 X축에 서로 대칭인 것을 짝지으시오. 자, X축에 서로 대칭이려면은 부호만 달라야 됩니다. 부호만. 자, 보면은 부호만 다른 게 얘랑 얘예요. 하나는 2분의 1 X제곱,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나머지는 숫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기역과 미음이 서로 X축 대칭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 생각 넓히기는 이제 컴퓨터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컴퓨터로 하는 방법 내가 간단하게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 한 배운 것 좀 정리를 해보면 A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을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AX제곱 그래프는 저번 시간에 다 그렸기 때문에 다 그렸어요. 여기서 다 그렸기 때문에 더 성질을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정리를 한 거고요. 용어 몇 가지 배웠죠? 용어 몇 가지. 포물선. 포물선이란 용어는 뭐 원래도 알고 있는 용어니까 우리 이런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하고 새로 배운 게 축과 꼭지점입니다. 축과 꼭지점은 그냥 보면 사실 알 수 있어요. 축, 대칭축. 그 포물선은 선대칭 유형인데 그 대칭축을 축이라고 하고 꼭지점. 포물선과 축이 만나는 점이 꼭지점인데 그냥 딱 보면 저거 꼭지점이네라고 생겼어요. 그 용어를 배웠고요. 이 성질 별표 5개짜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 성질을 이용하면은 문제 4번 같은 경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냥 앞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걸 찾아주면 되고요. 뭐 절대값을 보고 폭을 정해주면 되고요. X축의 대칭이려면 A의 부호만 다르면 된다는 거. 생각 넓히기 여러분이 해보려면은 구글로 들어가서 여기다 알지오매스라고 쳐요. 알지오매스. 알지오매스. 수학 매스 알지오매스. 알지오매스에 들어가면은 이런 게 나오고요. 여기서 도형 만들기에 들어가서 대수예제 2차 함수 그래프 열기를 누르세요. 대수예제 2차 함수 그래프 열기. 그러면 여기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지금 또 방송이 나오네요 갑자기. 방과 후에는 이거 누르면 지워져요 이렇게. 우리 지금 배운 게 일반적 형태가 아니고 AX제곱 형태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분수도 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폭이 굉장히 넓죠.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됩니다. 알지오매스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 넓히기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학생들은
iGeomat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